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시설 격리자들은 사전투표일과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알아둘 선거법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확진자, 격리자 모두 오후 7시 30분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요. 자, 이 밖에 다른 것들은요. 선거운동은 3월 8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위도,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요. 법에서 정한 법으로 인쇄물, 시설물,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언론, 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데요.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게재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후보자의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거 위법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아영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김아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담소 홈페이지에 청취자가 보내준 사연이 있어서 우리 김 변호사님하고 같이 만나보려고 합니다. 사연 들어보고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결혼 16년 차 새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큰아이가 6살 때부터 중국으로 가서 일을 했고 지금까지 저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이 돌연 중국으로 떠나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때 생활비를 3개월 정도 보내더니 그 이후엔 돈을 못 번다며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취업을 했고 친정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키웠죠. 시어머니는 적극적으로 남편의 중국행을 돕더니 나중엔 저보고 자신의 식당에 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조건은 아침 저녁 숨 쉴 틈 없이 일만 해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저보고 무작정 시어부모님 말을 들으라 강요했고요. 그런 일련의 일들로 우리는 서로 연락이 뜸해졌고 제가 연락처를 바꿨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거죠. 아이들이 보고 싶으면 찾아올 텐데 남편은 6년 동안 찾아오지 않고 중국에 있습니다. 저는 결혼 후 하루도 맘 편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 문제로 늘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겐 관심 없고 오로지 친구 여자, 어떻게든 나가고 싶어 없던 약속을 잡았죠. 남편과 살면서 함께 밥을 먹은 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적은 월급에 아이 셋을 키우기 참 힘듭니다. 더군다나 아이가 우울증이 와서 약을 먹을 지경이죠. 저 또한 우울증이 심하고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혼을 너무 하고 싶습니다. 소송을 하면 최소 1년이 걸린다고 하던데요.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더 이상 남편과 시댁 때문에 힘들고 싶지 않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네. 마지막 말씀이 너무 마음에 좀 이렇게 맺히네요. 더 이상 힘들고 싶지 않다. 행복해지고 싶다. 네. 힘든 결혼 생활을 정리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중요한 결단을 좀 내리시는 것 같은데요. 긴 시간 동안 남편과 시댁 사이에 갈등이 깊었던 걸로 보이네요. 김아영 변호사님. 네, 우리 사연자분 긴 시간 동안 몸도 마음도 많이 고단하셨을 텐데 이제부터라도 아이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용기를 일단 응원드립니다. 그러게요. 정말로 이제 큰 결단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법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혼 사유로는 충분해 보이는 것 같습니까, 김하영 변호사님?
네, 그동안 이혼 사유에 관해서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이 귀책 배우자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본 바가 있는데요. 사연의 경우 우선 남편분이 우리 사연자분인 아내와 충분한 상의 없이 동의 없이 시어머니의 말만으로 돌연 중국에 가버린 이후에 생활비도 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네. 심지어 미성년자 자녀가 3명이나 있는 상태면 자녀들의 양육비도 적지 않을 텐데 이 부분도 전혀 지급하고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 사유로서 아기의 유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 부당한 대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대한 사유가 있고 또 혼인 기간 중 다른 이성과의 만남을 중시하면서 이제 가정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또 하셨다면 지금 혼인 파탄에 귀책 있는 배우자로 판단받는 것에는 이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네. 6호에 이제 그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제 이성과의 만남이 부정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이 부분은 그냥 뭐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았다 정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하연 변호사님. 배우자가 지금 외국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혼을 하려고 일부러 귀국하기도 쉽지 않은데 법적으로 이거를 만약에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 사연자분은 지금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데요. 이 국내 거주자 즉 사연자분께서 국내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아, 네. 근데 다만 이때 그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 즉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해서는 모두 합의된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이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부부 중 한 사람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이 이혼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방의 이 관할 제외 공간에 초탁을 하게 됩니다. 이 네. 이혼 사항을 확인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가정법원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제외 공간에 요청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연 주신 분이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셔서 지금 우리 김하영 변호사님이 협의 이혼을 해외에 있더라도 할 수 있는 절차를 좀 안내해 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전에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합의된 내용이 있어야 이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그 합의는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의하셔야 된다고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재해 공간에 요청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제외 공간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원한다라는 이 확인을 받은 이후에는 이 국내 협의 이혼 절차와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의 이혼 협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미성년자 자녀가 있은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을 거치고요. 네. 자녀가 없거나 이미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숙려 기간이 지나면 이혼 신청자가 가정법원에 출석을 하고 법원은 이혼 의사가 변함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고 이 서류를 가지고 3개월 이내 이혼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네. 정말 그 이후의 절차는 국내 이혼하고 거의 동일하군요. 자, 김하영 변호사님. 이제 문제는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소송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협의가 안 되고 이혼을 거부하니까 소송에 갈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그 사연자분의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제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 배우자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을 이 법원이 확인한 게 되면 해외 특별 송달 절차를 밟아서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해외 송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국내에 있는 그 국내 이혼보다는 시간적인 면에서 훨씬 오래 걸립니다. 아무래도 법원에서 이 소장 제출일로부터 첫 번째 재판 기일을 잡는 기간도 최소 6개월에서 7개월 이상이 걸리고 또 재판이 열리더라도 그 다음 기일을 잡는 기간이 2달 정도로 잡는 등 이 아무래도 해외에서 거주하는 상대방이 이 서면을 받고 답변을 보내고 대응하는 기간 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금 정말 소송이 좀 길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네, 이렇게 소송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면 소장을 배우자의 가족, 이 사형 경우에는 이 시어머니의 거주지로 소장을 만약에 보내게 되면 네,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이 남편이 시어머니로부터 듣고 좀 더 빠르게 알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나 남편이 이 빠른 대응을 위해서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빠르게 소송이 이게 시작되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소송 기간이 우려된다고 해서 소제기를 망설이기보다는 좀 절차 진행을 좀 시작하시는 걸 제안드립니다. 네.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 김하영 변호사님 말씀대로 해외로 송달을 시키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가족이 있는 경우에 그 거주지로 소장을 보내서 이혼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거를 한번 하고 간다면 해외 송달로 인해서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걸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군요. 물론 이제 시부모님이 안 받아주면 다시 한번 해외 송달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사연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양육비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하영 변호사님? 네,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기는 한데요. 제가 더 염려되는 것은 이 자녀분의 우울증입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부재, 어머니의 고단한 생활 등을 곁에서 보면서 이 청소년인 자녀의 정서가 불안정해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통의 자녀들보다는 양육비가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생활비, 교육비에 추가로 치료비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자녀분의 우울증이 더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셔서 이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잘 준비하셔서 이 양육비 청구에 있어서 이 가정법원이 정한 양육비 기준보다 추가로 양육비가 더 필요했고 앞으로도 더 필요하다는 점을 잘 소명하셔서 주장하시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주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시면 이 사연자분과 자녀분들에게도 더 밝은 미래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하연 변호사님 이렇게 상담해 주신 거로 우리 사연 주신 분이 정말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양육비까지 우리 김하연 변호사님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조정연의 슬픈 바다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